70세의 김 씨는 어제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불안정하고 염증 수치도 올랐습니다. 김 씨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하는데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외로우십니까? 하루에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텔레비전을 켜고 하루 종일 혼자 지내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갈 때 계산원과 나누는 인사말이 전부입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당신의 병은 외로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늙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등이 굽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친구들은 놀랍니다. 2년 전만 해도 젊어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박 씨는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압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68세의 이 씨는 건강합니다.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삽니다. 하지만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은 친구들과 먹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이 씨의 건강검진 결과는 또래보다 10년은 젊습니다. 의사가 감탄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이것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60세의 추 씨는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고 편했고 간섭받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자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심해졌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5군데나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했고 빚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시나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입니다. 외로우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것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몸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싸워야 할 적은 없는데 몸은 계속 경계 상태입니다. 65세의 한 씨는 이것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후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가요?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강력한 스트레스라고. 사회적 고립은 몸에게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원시 시대에는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다고. 우리 몸은 아직도 그렇게 반응한다고.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만성염증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몸속에는 염증 물질이 많습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겨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공격합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파괴하고 장기를 약하게 만듭니다. 심장병, 당뇨, 암의 원인이 됩니다. 외로움은 몸속에 끊임없는 불을 지릅니다. 70세의 윤 씨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나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음주는요? 안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더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외로움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윤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심장병을 만든다니.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세 번째 영향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병에 잘 걸립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독감도 심하게 앓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백신 효과도 떨어집니다. 똑같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덜 생깁니다.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60세의 정 씨는 2년 동안 병원을 10번도 넘게 갔습니다. 감기, 폐렴, 대상포진, 방광염, 온갖 병에 걸렸습니다. 항생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았다가 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면역 검사를 했습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마치 고령자나 암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큰 스트레스가 있나요?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살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5번째 영향은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가 퇴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듯이 굳어집니다. 외로움은 뇌를 늙게 만듭니다. 70세의 안 씨는 최근 깜빡깜빡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인지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도 인지경에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나요? 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뇌를 자극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6번째 영향은 우울증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더 몰입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고 더 외로워집니다.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삶의 의지를 앗아갑니다. 65세의 강 씨는 작년에 우울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놀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연결을 강조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활동해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강 씨는 복지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로울까요? 담배는 몸에 독소를 넣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교묘합니다. 외로움은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퇴화시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 악격백효 받습니다. 담배는 폐를 공격하지만 외로움은 전신을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금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